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템플릿은 정말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원을 다녀보셨으면 무슨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적 템플릿, 만능 템플릿,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면 다 돼요. 이거 하나만 쓰면 다 돼요.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단을 통째로,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에세이를 하나를 통째로 외우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를 쓸 때 혹은 스피킹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템플릿, 정말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될까요? 혹은 정말 여러분들의 점수를 달성을 해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건 사실 그 만든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템플릿을 쓰라고 강요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이 템플릿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과장을 해서 말을 하는 걸까?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하나면 된다, 이런 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토플 시험에서 혹은 다른 여러 영어 시험에서 그걸 가지고 외우면, 그리고 그것만 외워놓고 그걸 가지고 쓰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또 사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만들어 놓으면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합니다. 네, 얼마나 편한가요? 이제 그냥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외워 한 다음에 안 되면, 왜 제대로 외운 거 맞아요? 자, 근데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라고 시켜 놓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편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 템플릿의 방향대로 안 하면 심지어 심하게 꾸짖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건, 어떤 스피킹이든 라이팅 시험이건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정답의 수준, 정답의 정도가 존재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쓰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상 수준으로 도달을 하면 사실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회화 시험이든 작문 시험이든. 그런데 이 토플에서는 좀 유난히 이 템플릿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게, 아무래도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순발력이 요구되는 시험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템플릿을 가지고 쓰면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또 추가적으로는 이 토픽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외우게 되시는 이런 템플릿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정말 실전에서 쓰셨을 때 20점보다 조금 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토플이 80점이나 90점 정도는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쓰면, 그냥 정말 외워서만 쓰면, 그리고 크게 틀린 게 없다라고 하면 21, 2점, 3점 이 정도까지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표 점수가 그 만약에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절대로 템플릿만을 써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상부터는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논리를 요구를 하는데요. 이 깊이 있는 논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토픽에 대한 연관성입니다. 토픽에 relevant 하게 써줘야 되는 것이죠. 이 토픽에 irrelevant 하게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좋아하는 식당이 어디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식당은 맥도날드다 라고 했다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돈을 아낀다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 나는 돈을 아낄 수 있고, 나는 이 돈을 아껴서 책을 살 수 있다, 아니면은 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왔을 때 이런 식이면 사실 지금 이
답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어떤 토픽에서도 똑같이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 좋은가 나쁜가 라고 했을 때 나쁘다 뭐 라고 하고 나는 돈을 안 하면서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쳐볼게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당이 어떤 게 가장 좋느냐라는 그런 이 토픽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었던 이 성형외과 수술에 대한 어떤 토픽과 이제 이 돈을 아낀다라는 점에서 설명이 잘 되려면 이 특정적인 맥도날드나 아니면 특정적인 어떤 성형외과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즉 맥도날드에서는 어떤 부분이 돈을 아끼게 해주는가, 예를 들어서 뭐 메뉴가 좀 더 저렴하다거나 뭐 똑같은 양을 가지고 샀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설명이 딱히 되지 않으면 연관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23점 이상이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성형외과 수술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이 돈을 많이 들게 하는지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다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성형외과 수술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설명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어떻게 된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연관성을 입증을 하지 못한 답안은 어느 정도 점수가 한계에서 머무르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어를 암만 유창하게 해도 사실 그렇게 연관이 잘 짓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템플릿을 외워놓고 정말 원어민 수준으로 파파파박 쏜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템플릿의 어떤 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을 커버를 해주는 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외워서 가면은 이거는 제 그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렇게 어떤 문단 단위를 통째로 외워서 가면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당황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이게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말을 하는 것보다 이 템플릿 통째로 외워서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태스크는 사실 머릿속에서 더 큰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넘어지면은 돌이킬 수 없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듣는 입장에서도 사실 템플릿이라는 게 어느 정도 티가 나거든요. 좀 이 내용이 부자연스럽게 이 응시자가 여태까지 했었던 뭐 다른 답안에 비해서 좀 이상하게 좀 유창하게 나오는데, 근데 자꾸 이상한 굉장히 초보적인 부분에서 틀린다. 뭐 예를 들어서 전치사에서 틀린다라든지 아니면 뭐 주어를 틀린다라든지 이런 뭔가 평소에는 만들지 않던 실수들이 이 템플릿을 쓰는 상황에서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실수도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템플릿을 만약에 맹목적으로 쓰게 됐을 때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구체성을 좀 떨어뜨립니다. 이제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어떤 예시라든지 아니면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어떤 사건 혹은 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맥도날드 같은 데에서는 뭐 메뉴니까 뭐 테이크아웃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그죠? 근데 뭐 거기에서 먹는 메뉴에 이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힘들죠. 템플릿을 만약에 같이 써야 된다. 근데 그런 것까지 붙이려면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체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사용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 절대 권장을 해드리지 않는다. 사실 80점, 90점을 만약에 목표로 하셔도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유기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하는 법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빨리 점수를 올리고 싶은데 선생님 저는 영어를 너무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뭐 정말 그냥 문장, 간단한 문장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써져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I am a Batman 뭐 이 정도도 잘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템플릿을 외워서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을 수가 있고, 다만 여러분들 목표 점수가 뭐 90점 이상이면, 적어도 90점 이상이면 템플릿은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걸 정말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템플릿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일까?
템플릿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틀이거든요. 틀. 예, 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게 틀이 본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PPT 템플릿이라고 하면 PPT,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도 이제 디자인이 뭐 어디에 들어가고 뭐 글자는 어디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템플릿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토플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PPT 템플릿에서 이제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게 어떤 크기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해줄 수 있지만 그 정작 내용은 정해줄 수가 없듯이 이 똑같이 템플릿이 토플에서도 그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도, 네, 그리고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 정도만 알려주는 선이 가장 적절하다.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간 낭비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 낭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답변을 제대로 집중해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템플릿은 틀의 역할로만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받아본 템플릿에서 예를 들어서 막 문단이 통째로 탕탕탕 들어가 있어요. 뭐 중간에 빈칸 조금씩 있고, 이런 식은 템플릿은 쓰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히려 이제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극 초보자나 아니면 정말 내가 목표 점수가 이제 80점 미만일 때, 네, 보통 필요한 경우들이고요. 고득점, 그러니까 뭐 80점 이상, 이 80점 이상이 사실 고득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80점 이상 점수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이 답안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틀로만 쓰자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템플릿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었다면, 네,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 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